네, 지난번 시간까지 골프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우리가 바다, 해상, 육상, 등지에서 노는 것을 다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장 카지노 리조트입니다. 카지노 리조트 구성은 1절 카지노에 의해 그리고 2절 카지노 산업 현황, 그리고 외국 카지노 현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잖아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교재에서 소개하는 게임과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 등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알아볼 겁니다. 아마 뭐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지노 게임에는 테이블 게임, 크게는 테이블 게임과 머신 게임으로 기계로 하는 걸로 나누고, 테이블 게임에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빅휠, 포커, 다이사이, 라운드 크랩스 등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기계로 전기로 하는 것들이 슬롯머신이나 비디오 게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상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게 조금 2, 3주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재 39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일반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 그리고 관광 산업적 개념을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 개념에 있어서 카지노 게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카지노 게임의 역사는 미국 원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게임과 용어를 먼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에 있어서 선두적인 개념을 이해하려면 복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17세기 초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나왔느냐면 1965년에서 180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만들었다. 왜? 이거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게임 산업은 어떻게 될까? 게임 산업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로또 복권. 그렇죠. 그리고 경마. 그죠? 오늘날 게임 산업. 경마, 카지노, 경륜. 응? 경륜은 뭔가 아시죠? 자전거를 타고 트랙을 도는 거. 그리고 또 경정. 경정은 뭘까? 음, 보트를 타고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또 복권 있죠. 일주일에 한 5명씩 졸부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거죠. 그 다음에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꽤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보시다 보면 지금 프로야구, 프로축구 개막했죠. 옛날에 국제 경기라든지 일본과 한국 이렇게 국제 게임을 하게 되면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이고 몇 대 몇으로 이기는 데는 얼마, 그리고 누가 첫 골을 넣을 것이고 뭐 이렇게 소상하게 걸어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포츠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스포츠 게임. 그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뭐? 컴퓨터 게임이죠. 컴퓨터 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카지노 리조트, 우리가 리조트니까 카지노 리조트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카지노는 주된 기능으로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관광, 레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단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양한 부대 시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게임들이죠. 그리고 게임은 어떤 거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을 나누는데 여기에 테이블 게임은 안에 뭐가 있다고 좀 전에 설명드렸고 차후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나왔고, 그러면 카지노의 어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교재에 보면 카지노 어원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카지노의 어원은 호텔 보이시죠? 호텔 플러스 응? 호텔과 플러스 그리고 현재 최근 카지노 산업의 추세를 이야기했을 때 이걸 풀어서 보면 라틴어에서 카사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사에서 유래했고 르네상스 시대에 귀족들이 소유했고 사교용 별장 아무래도 르네상스 시대의 이 별장들은 해안가, 강가 이렇게 산보다 강가 쪽으로 큰 리조트를 꾸미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용 별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교나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곳이 이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카사 플러스 호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카지노 추세는 지금의 추세는 IR이라고 하죠. IR 복합 리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원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게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게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게임이라고 했던 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면, 생계놀이에서, 생계수단, 지나다니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하는 이 생계수단에서 놀이로 변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에서 유래되었다. 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식에서 유래되었다. 종교의식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이나 요행을 통한 성패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우리가 하나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카지노 산업은 관광객의 게임 욕구와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형,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카지노 관련 산업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이 관광지의 다양한 관광 사업 유형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광지에는 지역 관광 조직이 형성되고 그 다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협동 조직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은 만약에 호텔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되면 숙박업이 있어야 되고, 그죠? 숙박업이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호텔을 가기 위해서는 교통업, 그리고 호텔에서 하는 게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 호텔로 올 수 있게끔 이벤트를 하는, 이벤트 사업을 또 봐야 된다. 그리고 야외 활동 공연도 하고, 그 다음 이 큰 컨벤션에서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컨벤션 행사를 유치하고 있고, 그 다음 게임 산업, 카지노 게임 산업을 유치, 그리고 여행 서비스업, 소매업, 레스토랑을 통틀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카지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양한 관광 사업인데 카지노 관광 사업은 이런 형태로 꾸며봤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테이블에서 딜러와 할 수 있는 게임이고 머신 게임은 기계와 본인과 할 수 있는 즉 슬롯 머신, 비디오 머신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 서비스 딜러는 머신 테이블 게임에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카지노 지역의 관광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숙박시설, 테마파크, 그죠? 자야되죠. 카지노는 고객이 오랫동안 카지노에 머물면 머물수록 카지노가 유리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테마파크, 그리고 이벤트 및 쇼 프로그램, 카지노 정보 서비스, 카지노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교통수단, 컨벤션 시설, 카지노 기구 제작, 판매 사업자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법률적인 개념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지금 한번 교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은 첫 번째, 사행규제 등 처벌 특례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으로 제정되었고, 둘째, 이게 카지노업이란 전용 영업장을 갖추고, 그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 기구를 이용해서 우연한 결과에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또는 또 특정인 또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다.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전용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를 가지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실을 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폐광지역. 왜 이게 강원도 정선에 설치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강원도 정선이 이전만 하더라도 탄광, 석탄을 채취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지금 연탄 보일러 쓰시나요? 아니죠. 전부 기름 보일러, 그죠? 가스 보일러로 바꿨기 때문에 연탄을 더 많이 전 국민들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석탄을 캐어봐야 쓸모가 없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카지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카지노 산업의 정의, 그 다음 396페이지의 정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398페이지 카지노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특성, 이 고용효과. 고용효과는 뭐냐면, 그렇죠. 첫 번째 고용효과, 두 번째 부족한 관광자원의 대체 효과, 그리고 세 번째 매출 향상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고용 효과는 뭐냐면 타 산업에 비해서 종업원 고용 효과가 높다. 왜? 전부 인적 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 산업인 섬유, 반도체, 자동차에 비해서 고용 효과가 3배 이상이 된다. 3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고용 효과가 많으냐면은 카지노는 그죠?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면 하루 8시간씩 하더라도 밥 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하겠죠. 그러면 상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교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 1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00, 딜러들만 하더라도 1,500, 그리고 전체 직원들로 했을 때는 우리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한 3,000명이 됩니다. 딜러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인원들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부족한 자원의 대체 효과. 자, 부족한 자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천연자원이 부족하죠. 천연자원 부족하고 유무형 관광 개발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 개발을 하려면 뭐 환경 보존,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로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상품입니다. 이게 실내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 향상 효과는 전체 영업 매출 카지노 수입이 59%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효과로 볼 수가 있다. 진짜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카지노 전체 수입이 59%로 되어 있다. 카지노 전체 수익이 59%, 398페이지 밑에 있죠. 그리고 객실 수익이 12%, 식음료 수입이 22%, 그리고 기타 수입이 77%입니다. 7%. 이랬을 때 호텔 매출의
59%, 60% 되면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소리죠. 그만큼 훌륭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다섯 번째 관광 자원의 다양화. 파급 효과 설명드리고 가죠. 카지노 산업 외화 가동률은 93.7%, 반도체 39.9%, TV 50% 이상을 수출했던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죠. 관광산업은 관광객 10명만 들어오더라도 제조업에 TV 몇 대 또는 자동차 몇 대를 수출한 효과와 동일하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관광 자원의 다양화. 관광 자원의 다양화는 고부가가치, 무공해 관광. 왜?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굴뚝에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공해 환경산업. 그래서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죠?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관광객 유치할 수 있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테마, 놀이시설, 물놀이, 그죠? 골프, 해양, 이런 모든 것들의 온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관광 자원의 다양화로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 자원의 다양화를 설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상품을 만들어서 설명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도 있다. 찾아보실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환경 변화에. 자, 이거는 앞서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외래 관광객 대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다. 위에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좀 편해졌죠. 편해졌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전도를 이렇게 그려야 되죠. 했을 때 여기가 남, 북. 얘들이 위에 있는 형님들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 한 방 쏘았다 이러면 외국에서는 전쟁 났다고 해서 안 들어옵니다. 그죠? 관광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로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다. 크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문제까지는 카지노 산업의 특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성과 특징, 카지노 산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카지노 산업의 특징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낸다.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두 번째, 기후에 대한 한계성,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 외화 가득, 지출액, 카지노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 즉 일정 시설만 갖추고 연중 무휴로 순수 인적 서비스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 놓으셔야 되고, 이거는 기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기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산업의 특성, 그리고 카지노 산업의 특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후에 대한 한계성 극복. 기후에 대한 한계성 극복은 실내 공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 야간 관광 상품의 장점, 24시간 365일 하니까 비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전체 인적 서비스 상품이다. 100% 인적 서비스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뭐냐? 연관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창출한다. 이게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렇죠. 일부 지역 주민들을 차용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일어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이게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의 토산품 또는 관광기념품 그리고 식당, 호텔, 찜질방, 이런 놀이시설 등을 만들어서 지어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이런 지역 주민과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럼 다음은 외화가득 효과. 수출산업 외화가득률보다 높다는 겁니다.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높게 나타난다. 자, 다음은 지출액 정대, 체류기간 연장, 그죠? 앞서서 말했습니다. 카지노 이용국, 그 숙박, 무조건 1박만 더 하면, 잡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지출 비용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지노의 양명성, 긍정적 경제 효과와 사회적 부작용. 그럼 이게 생겨난다. 꼭 어디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 부작용, 사회적 부작용. 즉 부정적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카지노 산업의 효과 해가지고 긍정적 산업과 부정적 산업. 그러면 일단 긍정적 효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긍정적 효과는 높은 고용 효과를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 유치, 그죠? 그리고 외화 획득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창출하게 되고 호텔 사업에 있어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광 자원이 없거나 빈약한 지역의 이용이 가능하다. 왜? 지금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 카지노를 한 것도 강원도에 뭐 정선에 탄광촌 외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는데 그로서 인해서 빈약한 지역을 이용한다든지 그 지역에 카지노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로서 운행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는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부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응? 부정적 효과의 대처 방안. 자, 도박에 대한 중독성. 카지노 또는 여러분들도 게임을 많이 하는 게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게임 중독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일부 카지노에서 게임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재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에 의한 재산 탕진. 당연히 운칠기삼이니까 앞서서 팩트로 이야기했다시피 카지노에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카지노가 이익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죠. 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정이 파탄난다. 세 번째, 사행심 조장, 공공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로 하다. 엄격한. 자, 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또는 외국의 같은 경우에도 자국민은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는 있는데 자국민들이 몇 번 들어오고 못 들어온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탕진, 도산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래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처음에 개장을 하였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 현혹되어서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고 있었는데 장의사분들도, 장례업자들도 꽤 성행을 하였고, 제일 많이 성행하였던 곳이 뭐냐면, 제일 많이 성행하였던 곳이 어디냐면은 전당포가 꽤 많이 성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당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는 것입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 그 물건을 못 찾고 그분 맡은 사람이 하는 거죠.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당포가 제일 성행을 하였고, 지금도 가면 전당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있는 후배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가면 저렴하게 차도 현찰 주고 차도 구할 수 있고, 할부로도 구할 수 있고, 중고시장보다 더 싸게 구할 수 있다.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카지노 산업의 특징, 산업 효과와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그러면 또 우리가 사행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갬블링과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행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은 돈을 딸 목적으로 도박하는 행위 또는 습관을 이야기한다. 이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게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갬블링은 뭐냐? 내기, 노름, 바퀴. 그리고 우연성이 큰 비중이 있다. 그래서 놀이에 많은 것을 두고 있고, 스릴 있고 인간의 고유한 사행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갬블링은 그렇게 봅니다. 이건 그냥 놀이라는 개념, 내기, 노름, 놀이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게이밍은 돈을 딸 목적으로 도박을 한다. 그래서 매년 게이밍, 갬블링 이런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꽤 많이 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우리 한국의 형법 246조에는 뭐로 나와 있느냐면, 재물로서 도박한 자, 재물을 가지고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리한다. 상습으로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형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매일 가는 사람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행산업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